강한, 지금 저번 전 시장도 재단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뭔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우리한테 한 번도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재단이라는 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걸 바라잖아요. 공무원하고 차별화된.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 영입을 할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지금 우리 재단이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 유선재단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세 개 재단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들이 요하는 그런 집단이죠. 그 집단의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선거 공약으로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취업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거론을 했죠. 실제로 퇴직공직자들 참 유능하시고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나름 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 유산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책임을 맡아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런데 민간인들의 전문성들을 그 이상의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재단의 조직 체계에서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가는 부분을 일단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영입해 오는 그러한 좀 방안들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가 관광의 불모지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당선자님 생각이 있으신지? 실제로 김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광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한강에 대한 끔찍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특히 한강하구에 대한 그 가치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흔히들 순천만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 고향, 내 고장 김포의 한강하구는 그 순천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관광 자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 못했죠. 그 관심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은 남북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규제와 제약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좀 평화무드로 조성되고 일찍이 이러한 시기를 예견하고 준비를 해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김포에 있는 역사 문화적인 자원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우리들의 그 먹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며 새롭게 발굴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죠. 실제로 김포에 들어오면 김포의 관광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표지판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첫 관문이 고천하고 아라뱃길인데 거기에 김포 관광 안내소 하나조차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김포가 관광문화로서의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문화재단을 난 평화문화재단으로 좀 명칭을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한 평화문화와 관련된 그 역할까지 할 수 있게끔 그 속에서 김포 관광자원에 대한 발굴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할들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호선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김포 도시철도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포의 50년을 바라본다면 서울 지하철이 김포로 연장되는 것은 꼭 필요한 지역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실제로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뭐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뭐 5선이 됐든 다른 지하철 노선이 됐든 아마도 지금의 김포 인구 증가율과 를 비춰볼 때 노선이 중복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도시철도는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은 관광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의 서울 지하철 연장 또한 그쪽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역사나 아니면 노선에 대한 그 구분이 명확하게 달리하기 때문에 승객층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같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지금 김포 도시철도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 수요 예측을 전망할 수 있어요. 김포시 청렴도가 하위권이라는 얘기는 그 유영근 그 자유한국당 후보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청렴도 하위권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게 좀 침체되어 있다?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아마도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부정한 행위를 위한 사안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네, 그러한 부정 행위들이 전체 공직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청렴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행정 마인드를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들에게 소통 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갖춰낸다면 아마도 이런 청렴도의 문제들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 고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부정 비리와 연관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갖춰낼 수 있게끔 조직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네, 뭐 지방자치 시대에 좀 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또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데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어떻게 좀 당선인께서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언론 정책이나 언론관 또 앞으로의 뭐 언론 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좀 잡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주요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내고 지역의 주요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역할을 언론에서 많이 수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도 아주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과 행정이 무엇보다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행정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에서 언론을 담당할 수 있는 공보 담당관실을 더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들이 그 행정에 바라는 또 요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구들을 아주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기준과 원칙 속에서 나름대로 김포시 행정이 그것을 담당하는 공보 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언론인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항상 가져갈 거예요. 또 시행정과 시장의 어떤 입장들이 정확하게 또 통일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좀 갭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나는 이제 공보특보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족된 부분은 좀 메꿔낼 거예요. 메꿔내야만 좀 이렇게 김포라고 하는 그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다양한 계층들에게 전달되는데 아마 오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그래도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인사를 하신다면 언제쯤 시기가 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사 뭐 만사라고 하는 아주 그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인사가 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나 불협화음이 발생됐던 건 사실이죠. 일단은 인사는 투명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해야죠.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어떤 결과나 또 인사위원회의 성원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됐다라고 하는 그 틀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고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인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전 예고에 작은 틀로만 비춰졌어요. 실제로 인사 예고에 대한 사전 예고가 정확하게 왜 그 인사가 필요했고 그 인사에 적합한 사람들은 누구고 이러한 좀 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가 명확히 돼서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전 공직자들이 동의하고 인정되는 그런 좀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뭐 일단은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면 9월 정기 인사를 준비해서 지금 이제 김포시에서 조직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 진단의 결과가 보고받기로는 7월 말경에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기 인사가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진행될 거고, 취임과 동시에 일단 비서실 개편은
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8월달, 9월달 조직 개편과 인사화를 준비할 수 있는 조직 라인과 인사 라인은 필요하다면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수혈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